혹시 위험한 상대에게 빠져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인연이 나중에 오히려 해가 될까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사람에게 특히 빠지기 쉬운 시기가 있거든요. 인간관계 위험 신호 탑 3 하나씩 살펴봅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추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잘못된 상대에게 빠져들기 쉬운 시기입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잘못된 상대를 고르는 심리 상태, 상황, 혹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다음에 세 가지에 해당되신다면요.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경계하세요. 먼저 3위는요. 봄, 가을.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페리들 조심하세요. 이 봄, 가을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 혹은 저물어 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봄은 설레서 좋은 반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혹은 빠지고 싶어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럼 가을은요? 쓸쓸하고 외롭죠. 그러다 보면 봄, 가을에는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고 싶어집니다. 혹은 누구와도 친해지거나 기대고 싶어지죠. 그럴 때 위험한 상대 유혹에 넘어가거나 평소의 기준을 다 버리고 마음을 쉽게 주기가 딱 좋은데요. 평소에는 이래요. 이 말은 별론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꽃가루가 떨어지거나 찬바람이 샥 불어오면요. 그럴 수도 있지. 다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계절적 정서 장애라는 질환이 공식적으로 정의될 정도로 우리 마음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계절적 정서 장애는 주로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이나 가을에 해당되지만요. 그만큼 우리는 날씨,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늘 봄에 취약했었는데요. 항상 좋은 인연을 맺었던 건 그래서인지 여름이었습니다. 좀 더 냉정한 상황 판단이 가능해지고 봄의 설렘이 한풀 꺾이고 나면 좋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리 때 지금 이 시기에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세요. 자, 그럼 위험한 상대에게 빠지기 쉬운 시기 2위로 넘어가 볼까요? 2위, 도피. 회피하고 싶은 상황. 내가 힘들 때 혹은 주변이 무너질 때 누군가와 도피를 하거나 혹은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럴 때가 인간관계의 기준이 흔들리기가 딱 좋은 시기인데요. 회피하고 싶은데 누군가 접근을 해요. 평소에는 좀 위험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이런 상황엔 저 사람이 내 운명일지도 몰라. 한번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어봐. 라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평소라면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았을 상대도요. 내가 회피를 하거나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상황이니 갑자기 인생을 걸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가족에 좀 큰 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출간한 호감의 시작에 실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신 일들은 호감의 시작 링크 걸어둘게요. 아무튼 그때 저 역시 제 인생에서 별로였던 인연들과 스치다 못해 엮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왜 잘못된 인연에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 이유를 프로이트는 전위라 칭했습니다. 전위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로 마음이 위험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목표를 대신할 새로운 목표 혹은 목적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백마탄 왕자 혹은 구원자가 나타나 나를 이런 상황에서 모두 해방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드라마 레파토리죠. 아무도 알아봐주지도 않던 신입사원을 탁월한 누군가가 뛰어난 누군가가 나타나서 손을 내미는 것처럼요. 이건 비단 연인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위험한 상사의 가스라이팅에 취약해지거나 쉽게 당하는 경우, 특히 사회초년생일 때 회사도 힘들고 일도 낯설고 그럴 때 구원자 환상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실력을 알아봐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줄 최고의 멘토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상대에게 빠지기 쉬운 상태. 1위로 꼽은 건요. 또래 압력. 보통 이때 연애들 다 하는데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인연을 맺어도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내 친구들 또래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비교의 말을 듣거나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번에서 이야기했던 구원자 환상이 찾아오거나 위험한 상대에게 빠지기가 딱 좋은데요. 이는 또래 압력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피어 프레셔라고도 하는 또래 압력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다? 아니면 연애를 다 하고 있다? 이럴 때 특히 조심하세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 시기라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딱 좋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아쉬운 점이기도 하죠. 나이 압박이요. 저는 이게 관계뿐만 아니라 커리어에도 해당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집을 사야 되는데, 이땐 얼마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압박들이요.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꿈을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30이 되어서 이미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한국 나이로 37살. 요즘의 셈법으로 36인데요. 30살에 새로 대학을 갔어도 이미 졸업하고도 남을 나이죠. 그리고 제가 방송국을 때려치고 새로운 일을 해도 7년 경력이 쌓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과거에 제가 32에 PD 커리어를 그만두겠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만류하시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제 나가면 다시는 방송국 못 돌아온다. 이미 늦었다 등등. 그런데 저는요, 그때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히리들을 만났고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저는 늘 조금 느리고 늦은 편이었어요. 대학도 재수를 했고요. 취업도 휴학을 하고 나서 좀 늦게 한 편이에요. 언론고시 준비하느라 또 1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그런 1, 2년? 그때는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37살에 제가 보기엔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이때. 평균의 압박이 생길 때일수록 나의 꿈, 나의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늘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가장 좋은 사람은 내가 똑바로 서 있을 때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아니니까요. 우리 히릿들은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저보다 훨씬 더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잔소리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지 않은 더 많은 인간관계 기준들 혹은 나를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방법, 저의 신간 호감의 시작을 추천해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